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강하게 저항받아왔던 상단 추세라인 현재가 기준 71K를 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새벽 이 구간을 돌파해준다면 이제부터 상승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 증시에는 빅 이벤트인 미국의 FOMC 그리고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CME그룹의 페드 와치에 의하면 이번 7월 31일 국내 시간으로는 8월 1일에 열리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94.8% 그리고 9월달을 시작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월가에서 와튼의 마법사로 불리는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 제레미 시겔도 이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동시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향후 오게 될 인플레이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이번 9월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9월 때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번 FOMC에서 내용이 좀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전부터 저의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금리 인하 시기를 증시의 고점으로 예측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부터 그래 왔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그랬으니 이번에도 내릴 것이 아닌, 데이터에 의하면 금리 인하를 했던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닷컴 버블이 붕괴하게 되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습니다. 물가를 잡아서가 아니라 시장 경제가 터지면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었고, 현재 시기에도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증시는 폭락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분석을 전달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조금 시장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이랑 다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물가 안정과 경제 상황을 떠나서 미국에서는 이미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풀린 유동성에 9월달 금리 인하까지 진행된다면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폭등하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과거 1999년, 2008년 그리고 이번 코로나 시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간을 좀 더 길게 끌면서 증시를 좀 더 고점으로 만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인데, 결국 좀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물가에 오히려 부채질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향후 다시 또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이 나오겠지만, 그 기간이 저는 적어도 미국의 대선 기간인 11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당장에 우리가 지금 시기 2024년도만 바라본다면 저는 현금 보유보다는 종목 보유로 시장을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그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 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은 2024년도를 하락장이 아닌 상승장으로 보는 이유는 미국의 돈풀기입니다. 저는 이전 브리핑에서도 바이든의 대선 후보직 사퇴는 민주당의 계획적인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14일 유세장에서 귀에 총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 일어나서 주먹을 불끈 쥐고 미국의 간인함을 표출했습니다. 과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를 푸틴이라고 소개하는 등 사실상 건강상의 문제를 보여왔었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죠. 사실 저는 여기서 이미 2024년도 11월 대선은 트럼프로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을 재선 후보에서 사퇴시키고 2024년도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 표심을 얻기 위한 돈을 풀고 있는 이유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코로나 때의 돈풀기로 높아진 인플레이션과 그를 잡기 위한 고금리로 무너져가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소한의 우리 민주당도 잘 하고 있다 정도는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지금이라도 표심을 얻지 못한다면 대통령 자리는 물론이고 상원과 하원 역시 공화당에게 전부 뺏기게 될 노릇이기 때문이죠. 공화당의 독재 정치는 정말 위험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2024년도 11월 대선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시작할 것이고, 그 유동성은 현재 높은 금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2024년도가 저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결국 유동성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는 증시 상승을 만들겠지만 사실 더 큰 스노우볼을 만들며 다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우려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상승을 바라보는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의 공략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바이든과 다르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이전부터 호의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최근 3일 전 비트코인 2024년 컨퍼런스에서도 역시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해주었었는데 그 중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마지막 이 두 문장입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 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공략으로 돈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공화당에서는 사실 더 큰 돈을 풀어서 경제를 끌어올려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는 작업이 임기 초반에 들어갈 겁니다. 자연스럽게 풀린 유동성은 정권을 쥐고 있는 공화당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으로 유입될 것이고 그것이 저는 지금의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2024년도 이후 큰 하락장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면 좋겠지만 상승이 있으면 결국 하락 역시도 존재할 겁니다. 상승과 조정은 어쩔 수 없는 이치입니다. 현재 고금리 시대는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4년도 말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물가를 유지해왔고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시대는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금리 초반에는 물가가 크게 잡히는 모습이 나와주었었지만 하락폭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 참여자들은 고금리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물가의 하락폭은 고착화되어 가면서 쉽게 꺾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연준의 목표 물가는 2%, 현재 미국의 물가는 3%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아직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또 시장에 돈을 풀어 유동성을 만든다면 당장 나스닥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증시를 상승시키니 달콤한 상승장을 보겠지만 조금 더 큰 그림에서의 시장을 본다면 이는 다시 또 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며 향후 스노우볼처럼 더 큰 리스크로 시장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또 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온다면 연준에서는 고금리를 더 유지하거나 좀 더 높은 금리에 대한 그 방향성을 잡을 것이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자의 고금리로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파산하는 움직임이 하나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리만 브라더스와 같이 고금리의 시장이 무너지게 된다면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면서 시장은 폭락하게 되겠죠. 다시 또 시장의 폭락은 누군가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기를 막연하게 2024년도 말에서 2025년도 초쯤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때 돼서 저의 투자 방향을 잡아주게 될 지표는 미국의 물가 지표랑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과 앞으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게 됐을 시에 시장 호재만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단기적인 시장만 바라본다면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본 현재의 비트코인입니다. 저는 3월 13일 최근에 비트코인이 고점이 나와주고 현재 약 4개월 정도 조정 끝에 고점과 고점을 이어왔던 지금의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 직전의 움직임 안에 있기 때문에 진입에 들어가더라도 현재는 아직 추세 전환 전에 있기 때문에 전체 비중이 아닌 리스크 관리가 필히 잡혀야 하는 구간이다 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저는 그 구간을 저번 영상에서 공유드렸었지만 63.5K 지금 현재 이 매물대 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FOMC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일봉으로 윗꼬리를 달아주는 움직임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전에도 동일하게 윗꼬리를 만들면서 추세 상단을 옮겨왔던 구간처럼 현재 구간에서도 추세 상단을 확장시키고 추가적인 조정에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차트들을 보면서 다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제가 보고 있는 이 매물대 라인 63.5K 라인을 깨고 내려오더라도 큰 그림에서의 상승 관점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매물대를 깨고 내린다면 전체적인 이렇게 하나의 상승이 끝나고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조정에 대한 기준은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최저점 자리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이 최저점까지 이 하락폭이 마이너스 18%입니다. 사실 손익비가 좋은 싸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기준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면 다시 해당 자리를 돌파하는 기준선을 보고 그 상승에 대한 자리를 다시 한번 또 잡아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새벽에는 큰 변동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상단 라인으로 추세 전환 자리는 71K, 그리고 단기 상승이 깨진 구간은 63.5K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FOMC가 정리되게 되면 FOMC 내용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에서 현재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또 브리핑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브리핑은 비트겐에서 관종 공유방에 내용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추가 브리핑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이용하셔서 많이들 참여하시면 도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